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의 30대 초반 여자이고 남편은 저보다 11살 연상의 40대 남자입니다. 뭐가 그리 좋아서 11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냐는 숱한 소리들을 친구들한테서 많이 들었는데 그 소리를 오늘은 듣질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관계에 대한 소개부터 좀 해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돈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집안이 부유하다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자수성가를 해서 돈을 번 케이스죠. 제가 디저트 카페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 딴에도 20대 후반부터 부모님의 도움으로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 돈 벌어 모으며 소중히 돈이 아예 없는 편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제가 감히 가져볼 수 없을 만큼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남자였어요. 그런 남편을 처음부터 돈이 많은 줄은 몰랐고 저희 가게의 제 거래처 사장님이랑 같이 순수하게 커피를 마시러 갔다가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게 첫 시작이었죠. 그후 남편이 먼저 제게 적극적으로 다가왔는지라 본격적으로 교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저조차 마음이 홀라다 남편한테 뺏겨버렸었는데 저희 친정엄마가 가게 찾아오셨다가 저한테 얘기를 걸겠다며 한동안 카운터 주변을 떠날 생각을 안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는 괜찮은 사람 같다며 얼떨결에 교제를 허락하게 되면서 저는 친정엄마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남편과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제를 하고 나서야 이 사람이 저보다 11살이 많은 사람이란 것도 알게 되었고 끌고 다니는 차와 돈 씀씀 위를 옆에서 지켜보며 나보다도 돈이 훨 많은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요즘 사람들이 관리를 잘 하고 다녀서 30대 후반이나 40대가 되었어도 웬만하면 젊은 사람들보다 멋지고 예쁘더니만 저희 남편의 나이를 들어보니 딱 그 짝인가 싶어서 더욱 호감이 갔죠. 그만큼 자기 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라는 뜻일 테니 더 나이가 들더라도 이대로의 멋진 모습을 유지해 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교제를 하다가 저희는 2달 만에 결혼 얘기가 나왔고 남편은 3달째 되던 때에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결혼이 급한가 보다 싶어서 좀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주변 친구들이 연애를 더 하고 딴 사람도 좀 만나보다가 결혼을 하지 왜 이렇게 급하게 프로포즈를 받고 시집을 가려 하냐면서 부정적인 시선도 많이 던졌습니다. 저조차 이 결혼이 좀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저희 시어머니가 그 당시 인사를 한번 가본 적도 없었는데 어떻게 제 카페를 알고서는 시누이랑 같이 찾아오셨어요. 똑같이 평범한 다른 손님들처럼 커피를 존대를 써가면서 세상 공손하게 주문하고 테이블에 자리 잡고 앉아 커피를 기다리길래 단순히 모녀 손님인 줄로만 알고서 예의 있는 손님이란 생각에 더 예쁘게 커피를 만들어다가 다른 손님들이 없어서 직접 서빙까지 해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옆자리에 불려 앉혀졌고 제 남편의 가족이란 소리를 들었네요. 그냥 제가 한번 보고 싶어서 와봤다고 하시는데 다소 부담스러워지려고 하니 제 얼굴을 보고 눈치를 채신 건지 부담스러워 하라고 온 게 아니라 정말 너무 빨리 결혼을 했으면 싶은데 걔가 너의 답을 기다리고만 있다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엄마 된 마음으로 내 자식이 참 좋은 사람인데 왜 결혼을 안 해줄까 하는 마음에 뭐라도 아들하고 아가씨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 무작정 찾아왔는데 이렇게 좋은 커피 마시고 대화라도 나눠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뭔가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절대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일해요. 라면서 정말 다정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일하라고 배려도 해주시고 자기 아들한테 패기치기 싫다면서 저한테 말을 걸고 있는 그 모습을 스스로도 민망해 하시던 그 모습이 참 배려가 넘치는 분인 것도 같다 싶었습니다. 실제로 시누이와 시모의 인상도 너무 좋았었고요. 그래서 솔직히 그날 2분이 직접 저를 찾아오셔서 말을 걸어주신 것만으로도 저는 남편과 함께 사는 상상을 한 번 더 해보며 흐뭇해하다가 결혼을 하겠다고 승낙을 해버렸네요. 좋은 가족들 사이에서 남편도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우지 않았겠나 싶었고 솔직히 그 시기에 사귄 지 반년도 채 되지를 않았는데 제가 어찌 남편과 헤어질 생각을 했었겠나요. 사랑의 콩깍지가 씌어서는 결혼을 해야 할 시기 그리고 결혼을 해도 되는 상대인지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그 시야 자체가 단단히 흐려져 있던 때였었죠. 결혼을 하면서는 남편의 도움을 받아 집을 장만했고 남편의 도움으로 집 인테리어부터 가구들까지 싹 다 제 스타일로 채워 넣었습니다.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해서 건네준 카드로 쓰고 싶은 만큼 써서 신혼집을 꾸몄고, 대신 저희 친정에서도 집 해주고 결혼식 해주니까 고맙다며 예단을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아낌없이 해드렸어요. 신랑이 절대로 빈손으로 오라고 사정을 했었음에도 제가 괜히 꼴리기 싫어서 예단값을 2억 해갔으니 저도 절대로 모자라게 시집을 간 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가보니까 돈을 얼마 써서 시집을 갔는지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아예 작정을 하고 제게 사기를 치려 한 시모와 시누이를 대하는 게 배로 힘들었죠. 저희 카페에 찾아와서 세상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굴던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완전히 독불장군과 다름없는 위선적이고 건방진 시댁 식구들로 얼굴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뜬금없게도 며느리한테 그리 독불장군처럼 굴게 되신 이유는 다름 아닌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저 이제 결혼한 지 2년 차입니다. 이제 2년요. 이제 제 나이가 30 막 지나 30대 초인데 시무랑 신우는 결혼을 하고 나서 딱 2달 정도의 유예기간 동안은 폭풍 전화처럼 잠잠히 제게 잘 대해주더니만 그 2달이 끝이 나고서부터 신혼을 채 다 즐기지도 못했는데 옆에서 내내 애를 낳으라고 닥달을 해대며 저를 못살게 구박해대더라고요. 처음에는 남편이 나이가 있어서 2세를 낳는 것을 이리 보채시는가 싶어 좀 알딸딸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의 입장과 남편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한 채 이기적으로 나 혼자만 생각을 해서 모두가 2세를 닥달하는 지경이 된 건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면서 결혼 2달 차부터 옆에서 애 소식은 없냐? 원래 이쯤 되면 애가 들어서야 하는 게 정상인데 니들 혹시 밤에 피임하는 건 아니지? 라고 부끄러운 질문을 해댄다거나, 아니 우리 아들이 벌써 나이가 40이다.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이 결혼을 허락할 이유가 없었지. 난 당연히 네가 결혼하자마자 애를 순풍순풍 잘 낳을 줄 알았는데 벌써 내가 2달이나 기다리질 않았냐. 일부러 스트레스 받을까봐 2달 동안 아무 말도 않고 있었더니 이러다가 올해 가기 전에 임신은커녕 나 죽는 꼴 보겠구나. 라면서 극단적으로 말씀까지 하는데 제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애를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둘이서 같이 낳는 건데 단기간에 임신하기를 바라다 못해 자기 죽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애를 빨리 가지라고 하니 죽을 맛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시부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니 이건 뭐 시집살이가 따로 없었고 그 와중에 옆에서 시모편을 들면서 그래 난 너가 어려서 애라도 쉽게 나올 줄 알았더니만 이건 뭐 몸에 문제가 있는 애인가 싶을 정도네. 라면서 맞장구를 치며 제 몸이 병신이라도 된다는 듯이 하찮게 바라보는 신우이한테도 열불이 나서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히 했습니다. 급기야 결혼 1년차가 지나면서는 시무랑 신우가 마치 함께 작정하고 저를 욕보이려 한 건지 너는 내가 보니 불임이 틀림없다. 불임인 년이 들어와서 우리 집 대가 다 끊길 판이구나. 어쩌다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걱정을 하며 피를 말려야 하냐. 라고 저를 잡아 죽이겠다고 난리신데 옆에서 남편은 그런 시무를 보고도 원래 저 나이대의 분들은 손주도 빨리 보고 싶어 하잖아. 그러니까 참아. 라면서 저를 달래주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저를 달래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직접 나서서 시모나 시누이한테 화를 내고 함부로 며느리한테 말을 하지 말라면서 따끔하게 혼을 내주는 것이었는데 남편은 마치 제가 시모와 시누이보다 뒷전이라는 마냥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는 자기도 스스로가 잘못 처신하고 있는 줄 알기는 아는 건지 제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를 못할 때가 많아졌고 틈만 나면 미안하다는 소리를 해대며 제 앞에서 늘 기가 죽어 있었죠. 남편이 왜 저러나 싶어서 섭섭하기도 하고 못나 보이기도 하고 신혼부터 정말 내 남편한테 정이 뚝뚝 떨어지는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시댁에서 건네는 저를 향한 비난이 더 심해졌습니다. 사이에서 교통정리를 하지 않은 등신 같은 남편 때문에 시댁의 기가 날이 갈수록 세져서는 명절이나 시부모 생신 때 시댁에 가면 급기야 시댁 식구들이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거든요. 들어가서부터 인사를 해도 작정했다는 듯이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저의 인사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누이는 남편보다 3살 많으며 아이도 이미 2이나 있고 그 남편 되는 분도 계신데 제가 결혼하고서 제대로 그 집 식구들이랑 대화를 나눠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얼마나 집구석에 가서 제 뒷담화를 했으면 그 남편 되는 사람이랑 자식들까지도 저를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을 하겠냐고요. 시어머니는 대놓고 자식을 못 낳을 거면 같이 밥을 먹을 자격도 없다면서 21세기에 겸상을 하지 말라는 막말도 쏟아냈고요. 급기야 저 혼자만이 쓸 수 있는 작은 나무상 하나를 어디서 사와서는 거기에다가 제 밥그릇 하나를 놓아두고선 알아서 뷔페처럼 가져다 먹어라 라면서 나머지 가족들이 함께 앉아있는 식탁으로 가서 먹고 싶은 반찬을 혼자 알아서 퍼다 가져다 먹으라고도 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집안에서 저는 같이 앉아 밥을 먹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종년 혹은 그보다 못한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겨우 결혼 2년 차에 애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이유로요. 그 바람에 남편도 오래도록 참고 무시를 해오려고만 하다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잖아요. 왜 이렇게 못되고 독하게 구세요. 이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제 와이프인데 라면서 피토하듯이 소리를 질러보기도 했고 몇 번은 자꾸 겸상은 안 된다고 하시는 시어머님 말씀에 화가 나서 저를 데리고 아예 집을 나가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날이 추석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제사 안 지내고 니들 농땡이 가려고 이러는 거지? 내가 그년의 속셈을 모를 줄 알고 애만 못 낳는 게 아니라 이제 보니 며느리감으로는 그냥 완전히 영광인년이네 라며 닭달하듯이 돌아오라고 전화로 테러를 하셨어요. 며느리는 싫은데 그 와중에 자기네 제사를 도와줄 도우미는 꼭 필요했던 모양이더군요. 남편한테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고 연락하기 싫다고 남편이 자기 핸드폰을 꺼놓으면 또 제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시고 급기야 저마저도 연락을 받지 않으면 기다렸다는 듯이 저희 친정어머니께로 전화를 해서는 자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제사를 빼먹고 집을 나갈 생각을 합니까? 얘 못 낳는 년을 낳아두고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면 어쩌자는 거예요. 라면서 악담을 쏟아버리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의 다른 욕설보다도 애 못 낳는 년이라고 욕을 하신 것에 단단히 화가 나신 바람에 그날 바로 놀라셔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고 저는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까지 어려운 줄 모르고 전화를 해서는 무례할 정도의 심한 욕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이 결혼을 그만 끝내야겠다 생각했어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이 시댁이랑은 진절머리가 나서 안 되겠다며 당장 이혼을 하겠다고 그날 친정으로 부모님과 함께 도망쳤고 시모를 다시 보기 싫다면서 저희 집 근처도 가지 않은 채 변호사부터